현역가왕 결승전 무대가 벌써부터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종 탑7에 누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히 현역 가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팬분들의 입장에선 부디 공정하게만 판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이 프로그램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정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현역가왕 결승전에 진출하는 탑10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 시청률 14.1%를 기록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제작진일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공정하게만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시청률하고 과연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진행했음에도 정말 관객평가단과 마스터단의 점수가 어느 정도 합당하게끔 인정이 되며 흘러갔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채널을 돌렸다, 프로그램에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별로 계시지 않을 겁니다. 실예로 신유 가수와 박서진, 이 두 사람의 사례만 놓고 봐도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죠. 여전히 신유, 박서진 중간 투입했기 때문에 하차시켜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유 가수와는 다르게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오히려 뭐 박서진 씨의 팬분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박서진 씨에 대한 하차 이야기 굉장히 들어갔습니다. 이야기가 초반보다 쏙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언론 기사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두 가수의 굉장한 결정적 차이라고 전 해석이 됩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면 이런 기사가 굳이 나오지 않았겠죠. 신유 응원투표 14위 꼴찌의 굴욕을 당했다. 공정성 논란 3번의 영향이 있었나. 무려 3번이나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라고 언론 기사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에서 진혜성 씨와 국악 장르 대결을 펼쳤는데 이 쑥대머리 무대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볼 여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2라운드에서는 나훈아 선생님의 공 노래를 불렀죠. 근데 평가가 극찬이었습니다. 눈빛 연기가 가장 좋았다. 힘을 모아 눌러 불러야 할 것을 꽉꽉 눌러 불렀다. 하지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신유 가수처럼 현역 가수 중에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저 정도 부르지 못하는 가수가 몇 명이나 있냐, 저 노래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었냐, 비판이 많았습니다. 605점 총점에 581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세 번째 문제가 터진 거죠. 공개된 국민투표에서 10점을 받았습니다. 10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와는 대비되는 투표 점수. 대중들의 지금 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예선 없이 중간 투입을 했고, 코러스 가수와의 무대를 했고, 스포일러 논란까지. 이번 605점에서 581점을 받은 무대까지 따진다면 4번의 공정성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공정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유 가수는 이 결승 무대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결국 애녹 가수가 쉽지 않게 결승 무대에 진출을 했습니다. 애녹 가수를 응원하던 분들, 최수호 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당간당하게 진출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수 박서진 씨만큼 탈락 위기에 많이 노출이 되고 위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흔치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가수들, 환희 씨는 실력으로서 논란을 종결시키고 있다. 강문경 씨 역시나 초반부에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제가 꼬집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사 논란답게 제작진의 잘못된 표기로 인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란거리가 생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강문경 씨의 팬분들이 속상하신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따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 강문경 씨와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승태 가수 같은 경우도, 신유 가수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가사 실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문경 씨의 경우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강문경 씨는 원곡자 노래의 가사를 그대로 불렀다라는 점과 신유 가수와 신승태 두 사람은 각자 개인의 명백한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참 놀라게 만드는 부분 아닐까요? 자,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를 놓고 봐도 이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준수 씨가 몇 등으로 진출을 했습니까? 3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기존에 3위로 진출을 할 뻔했던 김준수 씨가 최종 순위 5위를 기록하면서 탑5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높았지만 대국민 응원 투표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낮았다라고 한다면 탑5가 아니라 이 9명 안에서 후순위에 배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준수 씨의 노래 무대 개인적으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합니다. 7만 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신승태 씨 2위로 진출을 했죠. 국민 판정단의 점수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 80점대를 받고 있습니다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 판정단의 점수도 높았던 만큼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 반면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는 어떻습니까? 8.5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낮은 지금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똑같이 논란이 있었던 환희 가수는 12만 회를 보여주면서 신유 가수와는 조금 더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7위로 진출을 하게 된 박서진 씨의 노래 무대는 무려 34만 회입니다. 1위로 진출한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는 24만 회. 1위라고 하기에는 좀 낮은 조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가수들, 애녹, 김경민, 나태주 이런 가수들의 14,000회, 4,900회, 노지훈 씨의 18,000회, 최수호 씨의 3.3만 회, 탈락한 재하 가수의 2.2만 회 등을 놓고 본다면 사실 강문경 씨의 24만 회 조회수는 굉장히 손가락에 꼽히는 조회수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혜성 씨 역시 22만 회를 기록했단 말이죠. 결국 정리해보면 수십만 회를 기록한 가수의 노래 무대는 불과 4개밖에 없습니다. 신승태, 환희, 박서진, 강문경, 그리고 진혜성 5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5명이 전부 다 탑10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는 최종 탑7이 누가 선정이 된다라는 거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환희 가수와 더불어서 거의 90% 이상 탑7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또 배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유튜브 조회수는 높은데 이때까지 계속하여 탈락 위기를 겪었던 박서진, 또 진혜성, 자, 이런 가수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밀어주기가 아니라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녹 가수 역시 어떻죠? 애녹 가수 역시 국민 판정단의 점수는 161점, 대국민 응원투표도 90점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신승태 가수와 미미하거나 좀 더 높은 점수예요. 오히려 높습니다. 애녹 가수가.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신승태 가수는 2위로 진출을 했고 애녹은 10위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박서진 씨의 대국민 응원투표 130점, 국민 판정단 149점. 여긴 더 심각합니다. 진혜성 씨는 어떻죠? 대국민 응원투표 100점,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131점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는 이번 준결승 최종 라운드에선 연예인 판정단의 부당함에선 조금은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보면 진혜성 씨는
매번 방출 후보에 갔기 때문이죠. 박서진 씨가 방출 후보에 간 건 못지않게 진혜성 씨는 초중반에 굉장히 탈락 위기에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박서진 씨는 중반부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의도적인 탈락 위기에 노출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실상이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결승 무대에서 누가 가장 부당 대우를 받았느냐, 누가 탈락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 역시나 환희 가수, 신유 가수, 그리고 앞에 말씀드려왔었던 김준수 가수와 같이 특화되어 있는 환희, 김준수 두 사람의 특장점은 장르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 때문에 역시나 탑7 안에 들어갈 것 같다. 왜냐면 최종 성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생방송 문자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녹화된 점수로 따져본다면 환희, 김준수, 장르의 특화로 인해 굉장히 탑7이 유력하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유 가수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진혜성, 박서진, 그리고 강문경 세 사람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죠? 강문경, 박서진, 신유, 진혜성, 환희 두 사람의 자리가 남습니다. 여기에 신승태 씨와 에녹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국 탑10 중에 탈락하게 될 3명의 후보가 최수호, 김수찬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는 나머지 가수들 중에 한 명이 최종 탈락을 하지 않겠나. 사실상 강문경, 박서진, 신유, 진혜성, 환희, 그리고 신승태, 에녹일지 아니면 김준수, 신승태여서 에녹이 탈락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점수만 놓고 봐도 이번 결승전도 굉장히 많은 의혹과 논란 제기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신유 가수의 대국민 투표와 관객 평가단의 점수가 주저앉으면서 결국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탑3 안에 들어가는 성적으로 결승 진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물론 마스터단, 판정단의 판단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과 시청자들과의 후반부로 갈수록 절반 대 절반 정도의 비율은 유지를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없이 진행된 현역가왕2는 많은 분들에게 사실상 좀 외면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이 시청률 부분을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시청률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죠. 지금 보면은 기존 10회차 시청률이 12.8%, 이번 준결승 최종 라운드가 13.1%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좀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고작 0.3%가 올랐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그 전에 11%를 유지하다가 1%가 하락하더니 2.8%까지 뛰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10.0%에서 12.8%대를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신유 가수 밀어주기에 대한 편파 판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현역가왕2의 이런 박서진 가수와 같은 누가 봐도 탑3 안에 들어가고 지금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여러 가지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진선미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는 1, 2, 3위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는 가수 또 있습니다. 뭐 진혜성 씨 역시 마찬가지죠. 진혜성 씨 역시 이때까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위태로웠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혜성 씨 역시 어떻죠? 결국에는 많은 가수들과 똑같이 뭔가 알 수 없는, 이 제작진의 알 수 없는 이런 편파 판정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문경 씨 얘기죠.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어찌됐건 명확하게 조금 더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사죄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문경 씨 팬분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의 앞선 영상에 대한 부분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건 제작진 측에서 분명히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여자이니까 노래를 부르던 강문경 씨가 가사 실수를 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가수는 보냈는데였는데 강문경 씨는 보였는데 라는 부분으로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 그것도 2번이나. 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방송 당시에도 방송 이후에도 커뮤니티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강문경 씨 가사 실수했는데 왜 이거 언급 안 하냐? 또는 가사 실수 아니다. 또는 신유도 가사 실수했는데 강문경 씨가 좀 실수하면 어떻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참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유 씨에 대한 비판은 씻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진실은 뭘까요? 아니 맞았다는 사람은 뭐고 틀렸다는 사람은 뭐냐? 강문경 씨가 부른 노래의 원곡은요. 제가 알기로는 심수봉님의 여자이니까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볼게요.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여자이니까 가사를 보면 1994년도 5월 1일 날 발매된 곡으로 설명이 됩니다.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쭉 나오죠. 그러다가 여기 가사 보이십니까? 자, 명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조작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웃음을 보냈는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2절에도 웃음을 보냈는데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자, 왜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요, 바로 네이버의 바이브라는 음원 플랫폼의 제공이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바이브 음원 사이트에는 이렇게 보냈는데라고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강문경 씨가 보였는데로 불렀지만 보냈는데라고 자막을 내보낸 MBN 측에서는 이 가사를 바탕으로 아마 자막을 내보낸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팩트가 맞냐? 좀 더 내려보면 과거 신성님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노래를 불렀던 당시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성님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보냈는데로 불렀을까요? 보였는데로 불렀을까요? 실제로 이 당시 때 신성님의 노래는요. 제가 한번 좀 켜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광고가 나오니까 좀 틀어놓고. 좀 더 내려보면 어떻죠? 지금 뭐 수많은 노래 가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벅스뮤직에 이것도 하나의 음원 플랫폼이죠. 여기 보면 웃음을 보였는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분명히 현역가왕에서는 보냈는데로 자막이 나왔고 여기 보면은 벅스에서는 웃음을 보였는데로 나왔습니다. 지니뮤직은 어떨까요? 지니뮤직에서도 쭉 내용을 보니 웃음을 보였는데로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뭔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원곡인 심수봉님의 노래는 어떻게 보이느냐? 신성님이 불렀을 때를 보면요. 이것도 똑같은 불타는 트롯맨의 같은 제작진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래에서 과연 뭐라고 불렀는지 이때 보면 심수봉님이 또 직접 나와서 노래를 평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지금 보면 이 가사에서 만약 신성님이 남자이니까로 노래를 바꾸긴 했지만 이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웃음을 보였는데냐 웃음을 보냈는데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남자이니까가 나오고 쭉 보면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나옵니까? 웃음을 보였는데로 나옵니다. 이 좀 황당하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명확한 제작진의 실수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문경 씨에 대한 피해 사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강문경 씨는 원곡 가사대로 노래를 불렀는데 현역가왕에서 자막이 달라져서 나왔다. 사실 만약 보였는데 가사가 맞았다라고 한다면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보였는데로 보냈어야 하는데 정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네이버에서 제공한 이 가사 때문에 여기서 보냈는데라고 되어져 있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작진의 실책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로 따져봤을 때
진혜성 씨 숱하게 방출 후보에 올랐습니다. 결국 지금 최종 성적 4위로 진출을 했죠. 그랬음에도 이 4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진혜성 씨가 매우 탈락 위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왔었다라는 게 상당한 팩트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진혜성 씨가 나는 왜 이리 점수를 못 받노? 라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강문경 씨도 드디어 굉장히 높은 성적, 1위라는 성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게 결국 가사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빗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미 저처럼 가사 실수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가사가 맞는지를 분명히 예전에는 보였는 대로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보냈는 대로 가사가 잘못 나갔느냐. 이거 마치 가수의 실책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수가 탑3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박서진 씨 되겠습니다. 무대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강조드렸죠. 많은 걱정에 사로잡혔던 중간 투입, 낙하산이라는 오명, 낙인을 지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완패를 하고 나니 본인 스스로도 간절함을 느꼈다. 근데 이 완패도 정말 박서진 씨가 노래를 못 불러서 완패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따지면 준결승 1라운드 때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건 오로지 연예인 판정단의 판단과 점수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진혜성, 박서진, 강문경 이런 굵직굵직한 제가 볼 땐 최종 탑7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갈 세 사람이거든요. 이 세 사람에 대해 빗발해지는 결과가 의도치 않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박서진 씨의 무대도 매우 훌륭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분들은 소름 끼쳤다라고까지 했어요. 박서진 씨의 팬들이 관객 점수를 많이 줬다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항상 박서진 씨의 팬분들만 이 방청 추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 가서 박서진 씨만을 찍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이 박서진 씨의 1, 2라운드 최종 성적이 672점밖에 안 되지만 대국민 응원 투표가 130점입니다. 130점.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149점입니다. 149점의 국민 판정단 점수는요. 162점, 163점, 161점을 받은 세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탑4에 들어가는 성적입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박서진 씨의 노래가 매우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서진 씨를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밀어주는 신유와 같은 가수를 제외하고서는 왜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 이런 탑3에 들어갈 가수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의심을 받고 있냐면 사실 이번 박서진 씨의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박서진 씨를 배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진혜성 씨와 똑같아요. 계속 반복됐었던 탈락 방출 위기였지 않습니까? 불과 앞선 라운드에서의 성적이 꼴찌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번에 568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2라운드 막장전 점수와 149점,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민 판정단의 관객 점수를 받았음에도 왜 7위밖에 못했느냐? 1라운드에 받았었던 꼴찌에 가까운 성적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도적인 박서진 씨의 탈락 연출, 진혜성 씨의 탈락 연출 등을 고려하여서 누가 봐도 시청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승전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진혜성, 박서진 씨에 대한 편파 판정의 논란이 굉장히 솟구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어요. 너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건 두 사람의 성적이 지금 생방송 마지막 문자 투표를 앞둔 단 한 번의 방송을 제외한 마지막 녹화 방송 중에서 받은 점수가 역시나 실망스럽다, 역시나 편파였다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고심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꼴등으로 이 탑10 10명 중에 꼴등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점수였느냐? 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사실
이번 현역가왕에 참가하는 가수들 사이에는요, 서로가 서로의 무대를 극찬하고 서로가 서로의 무대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리스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연예인 판정단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수 체계, 점수 시스템일 겁니다. 애당초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죠. 준결승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들 사실 5대5 정도는 나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작진은 600점이라는 100% 중에 60% 이상, 600점도 아닙니다. 605점. 실제로 5점, 6점 차이로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중요한 숫자란 말이죠. 그런데 60%가 넘는 이 엄청난 결정권을 연예인 판정단에게 주고 말았다. 이제 준결승전이고 국민투표 점수도 적용이 된다면 사실 관객 점수와 대국민 투표 점수를 절반씩 해서 연예인 판정단이 약 50% 정도의 지분을 받았어도 충분한데 60%가 넘는 605점의 배점을 받은 순간부터 사실 이런 불공정한 합격, 불공정한 탈락은 예견이 되어 있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재하씨의 노래 무대가 있어요. 재하씨의 노래 무대가 평가가 굉장히 나뉘었어요. 서른도 마스터는 굉장한 비판을 했고 윤명선 마스터는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서른도 마스터의 어떤 자신만의 소신적인 이런 발언들, 뭐 팬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지만 마스터라는 자리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윤명선 마스터의 평가는요, 사실 들쭉날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죽했으면 눈물을 흘리라고 했다가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했다가 웃으라고 했다가 웃지 말라고 했다가 춤추라고 했다가 춤추지 말라고 했다가 굉장히 두서없고 중구난방적인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 현역가왕 마스터단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예능인들이 등장해서 점수를 보지 않나. 사실 트롯 가수를 평가하는데 왜 아이돌 가수가 나와서 평가를 하는지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 걸출한 인재인 재하라는 가수를 우리는 또 잃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가수들 중에서 이 진혜성, 박서진 두 사람이 누구보다도 박하게 점수를 받으면서 탈락 위기에 놓였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혜성 씨는 요번에 높은 순위로 진출을 하게 되었죠? 몇 위로 진출을 했습니까? 강문경 씨가 1위고 진혜성 씨가 무려 4위입니다. 박서진 씨는 아쉽게도 7위에 그치고 말았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진혜성 씨도 보면 이번에 4위로 진출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좌지우지했다라는 겁니다. 대국민 투표 점수 준수했고요. 국민 판정단 점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올라간 진혜성 씨는 무려 4위까지 순위가 치솟은 것이고, 박서진 씨는 그에 반면 대국민 응원 투표는 130점, 국민 판정단 점수는 149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였지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낮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7위까지 성적이 폭락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박서진 씨가 아니라 함께 공동 7위를 하게 된 김수찬 씨의 점수를 보면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김수찬 씨는 120점 대국민 응원 투표, 국민 판정단 100점. 이 두 사람의 이 국민 투표와 판정단의 점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100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높다 보니까 공동 7위가 되는, 이게 아주 굉장히 웃긴 상황이 연출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어디 뭐 그뿐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애녹 가수는 어땠습니까? 제가 한번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나태주 씨도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 중에 탑급입니다. 탑급이었죠. 그리고 요번에 실제로 엄청나게 연예인 판정단에게 극찬을 받았어요. 극찬을 받고 최고의 무대였다라는 평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점수는 굉장히 낮은, 이거 뭐 대놓고 연예인 판정단 입장에선 너 이제 나가, 너 이제 탈락이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점수가 내려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나태주 씨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이 전체 점수를 놓고 봤을 때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너무 적었어요.
사실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가 너무 적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도 2라운드 때 적다 보니 결국 탈락을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태주 씨가 연예인 판정단에게 높은 점수를 계속 받아오면서 혹자들은 나태주가 어떻게 1등이야? 라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연예인 판정단이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애녹 가수는 어떻죠? 애녹 가수도요, 사실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신유 가수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건 뭐 비교도 안 되게 낮은 점수인 거죠. 근데 이번에 전체 결과 점수는 어땠습니까? 애녹 가수의 점수가 좀 크게 볼게요. 애녹 가수 같은 경우도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국민판정단 점수가 161점으로 탑3 안에 들어가요. 강문경 씨의 162점, 신승태 씨의 163점과 더불어서 세 번째 위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정작 이 두 사람의 800점대에는 못 미치는 200점이나 차이가 나는 600점대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애녹 씨가 결국 탑10에서 꼴찌로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이런 재하와 같은 희생자들, 애녹 씨와 같은 희생자들이 결국 발발을 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자, 결승전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미 신유 가수로 인해서 결승전 탑10에 관련된 이야기가 완전 스포일러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애녹, 최수호, 박서진, 김수찬, 신유. 자, 이 신유 가수가 제가 또 뭐 조심스럽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 또 결승전 1라운드 때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를 뺀다면 신유 가수가 탑7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다. 근데 요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가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참 공교롭게도 강문경 씨 되겠어요. 자, 강문경 씨가 1위를 했잖아요. 무려 85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왜 강문경 씨가 마스터들이 밀어준다, 편파를 했다, 조작했다 라는 이야기가 신유 가수에 이어서 함께 쏟아지고 있을까요? 방출될 것 같다. 스스로도 방출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요번 준결승 2라운드 막장전은 각 가수들이 가장 자신이 잘 부르는 형태의 노래와 편곡을 통해 필살기 무대를 펼쳐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하 역시 자신이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형태의 발라드 느낌으로 노래를 불렀죠. 자, 하지만 이 첫 번째 무대라서 그런지 가창력으로 노래를 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노래에 리듬감이 부족했다. 그래서 아쉬웠다. 뭔가 평소 실력보다 8에서 9 정도만 내고 있지 않냐라는 서른도님의 이 냉철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윤명선 작곡가는 정말 잘했다.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눈빛을 대중들과 소통하며 보여준 중요한 무대였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승보다 값진 무대라고 했는데 이 윤명선 작곡가의 말이 과연 빗바래졌을까요? 아니면 맞는 말이었을까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공개된 점수는 345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였죠. 저는 이 점수를 봤을 때 이미 재하 가수가 탈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마스터들도 총점의 반밖에 안 된다. 이건 사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스터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줬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연예인 점수보다 관객 점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나태주 씨의 아주 예리한 판단. 저는 뭐 전문 분석 유튜버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예리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경민 씨의 노래 무대도 굉장히 아쉬움을 갖게 되면서 사실 그 나이대에 결국 뛰어넘지 못한 실력을 보였다라며 338점, 역시나 굉장히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좀 반전을 줬던 건 이 가사가 자신의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나태주 씨의
이 삶의 애환이 담긴 정말 좀 보기 어려운 퍼포먼스와 이 노래 실력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줬죠. 굉장한 노력파다. 그러면서 이 많은 마스터들이 힘을 내라 라고 응원을 줬고, 그에 반면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나태주 씨가 처음으로 400점을 돌파한 475점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 300점대만 나와도 잘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을 400점을 돌파하며 보여줬고, 그 다음 노지훈 씨가 자신의 누나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애처롭게 불렀던 이 노래 무대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로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대 점수가 사실 407점을 받게 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400점대를 받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무대 최소 씨의 무대가 생각 외의 혹평을 받습니다. 정통 트롯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건 알았지만, 특히나 자신의 나이에 맞게 불렀음에도 이번 무대는 많이 아쉬웠다. 다만 이런 노래를 100년 가까이 된 노래를 선곡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기 예뻐 보였다라는 평을 받았지만, 점수는 45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무대가 많은 논란을 가지고 왔었던 김준수 씨의 정말 뭐 힙합도 있고 락도 있고 뭐 별의별 장르가 다 섞인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게 되면서, 역시 실력파 가수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 방송편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게 된 점수가 처음으로 500점을 넘긴 압도적인 539점을 받게 됐죠. 굉장히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아요. 모든 장르의 노래가 다 담겨 있었던 환상적인 무대였다 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앞무대 점수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니 충격적이다 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당시 때만 해도 김준수 씨가 연예인 판정단 점수 1위이기 때문에 준결승전은 아주 무난하게 가고도 남겠다라는 평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을 일으킨 이가 바로 선공개된 곡으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화제가 된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자이니까 노래 무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간드러지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해석해버렸죠. 결국 윤명선 작곡가는 보이지 않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냐, 아니면 소리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는 상당히 춤을 아주 잘 춘 무대였다. 감정으로 춤을 추니까 춤추듯 따라오는 소리와 긴장감이 훌륭했다. 청중을 홀려버린 무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게 된 점수가 555점. 또 한 번 최고 점수를 갱신하면서 무대를 뒤집어 엎었죠. 강문경 씨가 노래를 잘한다라는 건 자타공인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야, 이렇게 또 한 번 준결승 마지막 라운드에서 반전을 보이면서 11명 중에 무려 마스터가 2명이나 만점을 줬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번 준결승 2라운드, 그러니까 결승 진출을 위한 모든 초석, 특히 요번에는 마스터단의 점수가 600점이 넘었기 때문에 이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나태주 씨의 말에 공감이 됐지만, 그럼에도 결국 모든 무대가 준결승 진출자까지 결승까지 나오는 모든 무대가 사실 마스터단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됐다라는 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애녹 가수를 응원하신 분들은 시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보여줬던 좋은 무대를 좀 더 잘 가다듬어서 필살적으로 막 누워서 댄스 브레이크도 하고 관객들의 호응도 이렇게 많이 끌어냈는데 평가는 박했습니다. 창작성이 뛰어났지만 비슷한 느낌의 무대였다. 새로운 레퍼토리와 독창성이 필요하다. 아쉬운 점을 말했지만 점수는 훨씬 더 아쉬웠습니다. 476점. 결국 애녹 씨가 굉장히 방출 후보까지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바로 진혜성 가수이죠.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 성대결절 이후로 노래 부르기 어려웠다 라고 했지만 필살 무대를 위해서 갈고 닦아 나와 드디어 열창을 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진혜성 씨 무대 중에서 특히나 굉장히 고음이 폭발적이고 힘있게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도한 꺾기보다 우직하게 부르는 이 모습이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칭찬을 받았고 최고로 좋았다라는 마스터단의 이야기처럼 진혜성 씨는 568점이라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최고 1등 점수를 딱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진혜성 씨가 이렇게 높은 1등 점수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벅차 올랐겠습니까?